박근혜 혼술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보통 주말 되면은 지금까지는 제 뒤로 보는 광화문 광장이 상당히 사람들로 붐볐죠. 한국당이 집회를 열기도 하고 또 특히 보수우파 단체들이 계속해서 조국 퇴진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규탄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한산합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 상당히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초동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의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서 대규모 조국 수호 집회를 열고 있죠. 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버스들이 상경을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고, 심지어 그 버스에 35,000원씩 그 요금을 받아서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그 서초동으로 가는데 어린 학생들, 미성년자는 요금 안 받겠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까지 다 그 동원을 하는 그런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서는 또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또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화문은 한산한데 서초동은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런 집회 때문에 번잡한 것만도 아니고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미묘하고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달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죠. 심지어 조국 법무부 장관 불러서 갑자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자리에서 거기서 윤석열 총장은 있지도 않은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자체 기획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가 좀 수상합니다. 뭐냐면은 그 지시를 있은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지시 내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검찰 자체 기획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검찰 대검 특수부, 특별수사부 축소죠. 전국 단위 검찰청에 다 있는 특수부,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죠. 어떤 뭐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3개만 남기고 다 폐지하겠다.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또 이 파견 검사들을 전원 원대 복귀시키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검찰 주로 특수부에서 주요 사건들, 지금 조국 장관 같은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국 검찰청에 있는 뭐 형사부나 공판부 이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수사팀을 늘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철수하겠다. 저는 그 원위치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특수부 수사팀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국 일가 수사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어제는 포트라인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청사의 주요 그 피의자들이 소환될 때 대검청사 1층에서 사진 기자들이 설치한 포트라인에 서서 뭐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는 그런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부 포트라인에 다 섰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그제 소환되면서 포트라인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죠. 그 전에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공개 소환을 전면 금지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포트라인 없애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가지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원대복귀, 포트라인 폐지 이 세 가지가 일종의 검찰 개혁인데 자체 개혁인데 하필이면 이 세 가지 모두 조국 일가에게 모두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맞춤형 검찰 자체 개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심기를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이런 것을 검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권에서는 또 윤석열 힘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있었던 대검 인사죠. 대검 인사부장, 대검 사무국장 인사가 있었는데
사무국장은 그 전국 검찰 조직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인데, 이 대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검찰 사무국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대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편을 또 들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권 차원에서도 윤석열 힘 빼기가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또 검찰 특수부 축소나 파견검사 원대복귀 또 포트라인 폐지 이런 거 본인이 다 또 알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도 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송국근의 혼술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런 평가와는 조금 달리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자식개혁안 만들어라 이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 따르는 척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명분을 줍니다. 윤석열을 내쫓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이죠.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반개혁적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면해버리는 수순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이지만은 해임을 시킬 수는 여러 가지 수단이, 한 세 가지 정도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내쫓기를 할 테니까는, 어쩌면은 윤석열 내쫓기를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자치개혁안 만들어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하면 내쫓기 위해서. 자, 그것을 간파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니 이런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는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자치개혁안 만들고 포트라인 없애고 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무국장 자리 뺏겨도 그냥 순순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검찰 수사, 그것과는 별개로 조국 일가 수사는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특히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 오늘 다시 소환이 됐죠. 소환이 됐지만은 정경심 씨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타깃으로 삼기 위한 그런 절차에 앞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조국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몸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자세 낮추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정권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머지는 법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정경심 씨 재소안 됐죠. 그저께 검찰에 갔다가 8시간, 실제로 조사받은 건 한 4-5시간 된다는데 8시간 만에 나 그냥 집에 갈래, 몸 아파서 못하겠어 이러고 가버렸죠. 갔는데 오늘 드러난 것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갔냐 하면은 검찰이 동양대의 딸 표창장 위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 당황을 해서 그냥 나 집에 가려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시 검찰이 불렀는데 불응했죠. 불응하고 입원해버렸습니다. 입원하고 또 입원을 하고 나서 변호인단이, 정경심 씨 변호인단이 정경심 씨가 뇌기능 장애가 있고 시신경 장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사와 눈 맞추기도 어렵다,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사모펀드 다 운용하고 투자 운용 다 관여하고 PC 빼돌려서 정보 조작, 정보 인멸하고 또 표창장 위조하고 SNS 활동하고 그러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칭병을 했습니다. 칭병을 해서 몸 아파서 못 간다 했는데 오늘 소환을 했죠. 오늘 소환한 것은 아마 병원에 있는 정경심 씨를 소환한 것은 검찰이 뭔가 강력한 수단을 들어밀었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들, 딸 계속 소환을, 아들을 한 번 소환하고 딸을 2번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딸이
그 허황된 좀 주장들을 검찰에서 많이 하니까는 그것을 또 언론에 알려주면서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행태, 조국 가족의 잘못된 행태들을 그 검찰이 언론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동양대 인턴은 가령 뭐 딸이 동양대 인턴은 엄마가 교수였으니까는 그 교수 엄마 사무실에서 인턴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서울대 인턴은 뭐 집에서 했다 이런 식의 허황된 말을 진술을 하는 것을 그 검찰에서 언론에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론전에 정경심 씨가 SNS를 통해서 막 여론전을 하고 또 조국 장관도 뭐 출근길에 그 여론전을 하고 딸도 최근에 갑자기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데 거기에 검찰도 맞대응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수사 의지죠. 자, 또 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조국을 압박하는 지금 가족들을 가족 일가들을 막 소환하고 이러면서 그 기소하고 하면서 조국을 압박을 했는데 어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조국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그 가족학원이죠.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대표를 있는 본인이 설립한 건설사가 웅동학원을 고소를 하게 해서 그 위장소송전을 막 벌였습니다. 위장소송전을 벌인 이유는 결국은 학원에 있는 자산을 빼내기 위한 거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조국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는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이 구속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직계 친인척으로서는 처음 구속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벌써 구속이 됐죠. 자,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뭐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또 소환이 되는데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조국이죠. 조국 장관입니다. 가장입니다. 모든 사안,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나 뭐 딸, 아들의 위조, 뭐 표창장 위조, 인턴 그 정명식 위조, 또 증거인멸, 이 모든 정점에 조국 장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 총장이 노리는 것은 가족들을 거쳐서 조국 장관입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싸움, 석궁열차의 충돌, 지금 그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법무부 장관이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검찰에 소환되는, 물론 지하 통로로 가겠죠. 지하 통로로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조국 장관 소환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급하게 포토라인을 폐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뭐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국을 소환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감하게 포토라인을 폐지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그래도 법무장관이니까 직접 소환을 하겠느냐, 뭐 서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3의 장소에서, 검찰에서 가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너무 민감한 사안인 같으면은 제3의 장소, 어떤 뭐 호텔 객실이나 이런 데서도 뭐 소환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지는 겁니다. 직접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수사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절차대로 소환하고 영장 청구까지 하겠다는 그 의지로 강력히 내비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을 내쫓으려는 정권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 조국 소환, 그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정권의 혼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환 시기는 언제가쯤 될 것이냐. 일단은 정경심 씨 지금 오늘 두 번째 소환했으니까는 그 조사 결과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범입니다. 함부로 단정을 해서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가장이죠. 그러니까 몸통입니다. 몸통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 지금 주변을 딱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경심 씨 소환 조사 결과까지 봐가지고 그 토대로 소환을 할 것인데, 또 하나 구속영장을 치겠느냐,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치겠느냐. 일반적인 예상은 이렇습니다. 정경심 씨를 구속을 하면은 부부를 같이 구속하지는 못하니까 정경심이 구속되면은 조국은 구속은 면할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조국 장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검찰과 아내 사이의 다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빠진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김어준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좀 검찰 개혁하는 동안 당신이 좀 구속돼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막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노림수, 지금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변했다, 꼬리 내렸다, 이런 야유까지, 조롱까지 들으면서 스스로 검찰 개혁 조치를 내리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한 몸 낮추기 아닌가. 정권의 혼선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세 낮추기, 몸 낮추기, 장독 웅크리는 모습, 이것은 멀리 뛰기 위한 준비 동작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송은권의 혼술이었습니다.